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재작년에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 기혼 2년 차에 접어들었고, 자녀는 아직 없으며 30대 중반쯤부터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일을 하는데, 결혼 당시 남편의 연봉은 세후 8천 정도였고, 저는 서울 한 다른 지역에 편의점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둘 다 모아놓은 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집은 시부모님이 3억을 보태주셨고, 저희 친정에서는 2억 정도를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고, 당시 둘이서 살 집이었음에도 나중에 아이들을 낳고 기를 때를 위해서라도 40평대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오로지 저와 남편이 만들어갈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한 선택이었는데, 이게 제 결혼 생활 내내 발목을 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희 시아버지는 상당히 걸걸한 분이십니다. 걸걸하단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막걸리 거하게 마시고서 큰소리 쩌렁쩌렁 내면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그런 아저씨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술만 안 마셨을 뿐이지 맨정신으로도 이런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분이시죠. 저도 나름 사업을 하고 있고 솔직히 돈이 벌리긴 벌리지만 제 기준에는 만족을 못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돈 되는 걸 찔러보겠다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부동산도 많이 했습니다. 작게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도 당연히 해봤고 원룸촌에서 방 하나 사서 월세를 돌려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접어버린 후 지금은 허름하지만 꽤나 수입이 좋은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혼자서 살 능력이 되지 못해서 저희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부모님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돈 다 모아뒀다가 제가 자식을 놓고 나면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과는 좀 다르세요. 뭐 가정마다 다른 부모의 다른 자식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제 상식으론 내가 남편이라면 섭섭할 수 있겠다 싶은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부부가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가면 그때 얼마 정도 식재료값이 들었으니 다음번엔 이 정도 금액에 맞춘 밥을 대접해달라고도 하셨고 오다 가다 예뻐서 사봤다면서 선물을 틱 주시는데 그거 얼마였어? 하면서 선물값을 지불하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보통은 자식한테 손을 안 벌리려고 하고 또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일 텐데 저희 시아버지는 얌전하신 시어머니와는 달리 꼭 자식에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준 만큼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그 논리가 저희 신혼집에까지 적용되더라고요. 집 살 때 저희 친정보다 1억을 더 보태주셨던 시아버지는 2억은 돈도 아니라는 듯이 이 집은 내가 산 거야 라는 소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자기 없었으면 집을 사지도 못했다는 말씀이었죠.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요즘같이 집 사기 힘든 세상에 감사하다며 저희도 마음을 여러 번 표시해봤었는데 급기야 시아버지는 지평수가 이렇게 넓은 건 너의 깊은 뜻이지? 라면서 제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를 위해 사놓은 큰 집을 자기들을 모시려고 큰 집을 산 것이 아니냐면서 급기야 위로 아주버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큰아들 집이 아니라 그보다 평수가 넓다는 저희 집으로 무작정 들어오겠다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아니, 집을 살 땐 내 돈도 들어갔고, 남편 돈도 들어갔고, 친정 부모님 돈도 들어갔고, 은행 돈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으고 모아서 사놓은 집인데, 무턱대고 방에 남아도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들어오겠다니. 저로선 거의 공포스러운 통보였어요. 남편도 그건 싫다고 하고, 저는 저대로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말도 안 되며, 우리 부모님은 그럼, 다음부터 집에 어떻게 편히 찾아오시겠냐며, 아주 그냥,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처음엔 남일인 척 끼지 않고 계시던 저희 시어머니까지 나서서는 그럼 애 낳을 때까지만 우리랑 같이 살자.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 돈도 벌고 좋지. 라고 하며 함께 살고 싶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셨고 결혼 2달 만에 이런 통보를 일방적으로 당한 저는 결국 시간을 끌고 끌다가 결혼 7개월 만에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저나 남편이나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통보를 하기도 했고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아주버님께 부탁을 드리기도 했고 그도 안 되니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멋대로 집을 내놨다는 시아버지의 말과 옆에서 짐을 끌고 찾아온 시어머니의 합심으로 독립은 물 건너갔습니다. 당장 애를 낳을 생각도 없는데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함께 살겠다고 하니 저로선 이게 그냥 영영 함께 살 거야 라는 말로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결혼한 지 반년 겨우 넘어가던 시기에 예고도 없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고, 어떻게 이런 식의 사기를 칠 수 있냐며 제가 모든 죄를 남편한테 그냥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대로 살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아는지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무대포스러울 줄은 몰랐다며 말을 못하고 사과만 하는데 그 꼴을 보자니 언제까지 남편만 죽일 때 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단판을 지어야 하는 일인데 애먼 사람과 싸움을 하며 진을 빼는 꼴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함께 살면서 그 불편함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묘해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시아버지가 저한테 며느리라는 호칭이 아니라 우리 아가라는 호칭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합가하고서 거의 몇 주 동안은 남편과 제가 너무 많이 싸워서 시부모님이 저희 눈치를 조금 보는 편인데 그 후로는 거짓말처럼 집이 편해지고 제가 편해진 건지 집안 여기저기를 아주 마음 놓고 누비고 다니셨으며 급기야 시아버지는 제게 우리라는 닭살스러운 말을 꼭 붙여가면서 제가 지 마누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 아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칭을 그렇게 불러서 그런지 저를 향해서 유독 지 와이프인 것 마냥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라도 된다는 듯이 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와이프 마냥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최근까지 거의 수십, 수백 번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먼저 출근한 남편 없이 혼자 아침을 먹고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온 시아버지는 가니? 라며 신발을 신고 있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은 밥통에서 밥만 꺼내 드시고 고기랑 반찬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면서 마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라면 억지로 끼니 걱정을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우리 아가가 떠먹여주면 좋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순간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욕부터 튀어나올 뻔했네요. 진짜 하마터면 새댁이 시아버지 앞에서 쌍욕을 날릴 뻔한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뻔했다니까요. 뭐 결국 욕까지는 안 하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며 애써 당황한 표정을 감추긴 했는데 끝까지 저를 보며 소름 끼치게 웃고 있는 시아버지 얼굴은 가히 정말 악령과도 같았네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턴 시아버지께서 그런 식의 연인 간에는 슬퍼한 말씀을 하는데 재미가 들린 건지 저한테 쉬지도 않고 그 비스무리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밥 얘기만 나오면 오늘은 무슨 메뉴야? 오늘은 안 떠먹여줘? 하면서 실실 쪼개질었나. 옷 같은 걸 다리는 일에도 지 마누라한테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꼭 며느리인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내 옷도 다려줘. 우리 아가 손길에 다려진 옷이 입고 싶은걸? 라고 하질 않나. 아휴, 정말 사연을 써보려고 지난날 일을 굳이 끄집어내서 떠올리고 있는데 정말 고통스럽네요. 아무튼 그런 식의 말들은 거의 매일같이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좀 자제하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계실 때에는 굳이 옆에 있는 지 마누라가 뭔 생각을 하는지 신경도 안 쓰는 사람 마냥 아무렇지 않게 제게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꼭 시어머니께는 마누라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주지 않은 채 누구 엄마 하고서 호칭을 쓰는 분께서 저한테는 그리 친하지도 않은데 자꾸만 시키지도 않은 우리 아가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제가 급기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까지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데요. 시아버지가 저를 우리 아가라고 부르다가 하루는 우리 와이프라고 불렀다가 아이쿠야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그게 정말 실수였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의도로 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시아버지 꼴을 보니 이게 다 의도한 것이란 것쯤은 촉으로라도 알겠더라고요. 그날을 이후로 시아버지는 자꾸만 와이프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네 하면서 아들내미 없는 집안에서 저를 부를 때마다 실수라는 듯이 우리 와이프 소리를 해대셨고 급기야 그 정도는 너무 빈번해져서 제가 참다 참다 저희 남편 앞에서 여보, 아버님이 자꾸 나를 와이프라 부르는데 나 기분 껄끄러워 하면서 성질을 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차마 남편에게 이걸 꼰지를 거라 생각을 못하신 건지 민망해하면서 아이고, 내가 언제 자꾸 불렀냐. 그거 나 실수라고 했잖아. 하면서 변명을 하기 바빴지만 저는 뭐 그거나 저거나 실수건 뭐건 내 앞에서 감히 지 입으로 저를 와이프라 부르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고 앞으로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대로 각 잡고 시아버지 망신을 시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향해 놀리는 정도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 결혼 1년 차가 넘어가면서는 저를 완전히 자기 마누라인 마냥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심했었는데 같이 산지 오래되고 나니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대범해지고 과감해졌달까요? 하루는 요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아가 하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말입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너 그렇게 나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하면서 소리를 대뜸 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시아버지로부터 듣고 엄청 기분이 나쁘고 소름 끼친 채로 몇 달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장난이고 농담이라며 시아버지를 따라하는 남편이 순간 정말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다가 뒤에서 시어머니께 딱 들켜버린 바람에 기분은 기분대로 잡치고 시어머니께는 그대로 또 혼이 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시부모님 모시고 산 날 중에서 최악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기분이 더러웠던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이 장난을 친 것부터 제가 시어머니께 혼나는 과정을 다 보신 건지 저녁에 시아버지가 글쎄 똑같이 저녁상을 차리느라 부엌에서 등을 진 채 칼질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가 하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린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인 줄 알고서 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칼을 한 손에 쥔 채 확 뒤로 돌아봤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순간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기도 전에 손에 있는 칼이 먼저 반응을 하려는 걸 겨우 눌러 참아가면서 아버님, 재미없습니다. 라고 무안을 주는 것으로 그쳤고 제 반응이 여전히 재밌었는지 그 후로도 아버님은 여러 번 제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우리 아가 뭐해? 하고 다가와 말을 거셨고 우리 남편도 잘 안 하는 짓인데 여러 번 그렇게 부엌 안에 들어와서는 제가 요리하는 걸 지켜보며 지가 신랑도 아닌데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우리 아가 참 단아하구나 하는 지랄을 떨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제가 어깨에 올린 손을 치우라고 제 어깨를 막 흔들면 이내 손을 빼는 게 아니라 제 허리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면서 맛있는 밥 해주니까 좋다 라고도 했고 허리를 툭툭 치면서 내 마누라가 너 밥만 좀 닮았으면 좋겠다면서 시어머니 눈길이 느껴지는 와중에도 그딴 소리를 대놓고 며느리 앞에서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진작에 면상이라도 한 대 제대로 후려치거나 쥐어 박았어야 했는데 제가 시아버지란 이유만으로 쭉 참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넘어가다 보니 이 새끼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서는 도를 넘어도 아주 그냥 단단히 넘어버리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불편해하고 싫어하셨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말이라도 걸고 있거나 스킨십을 하고 난 후에는 꼭 제 앞에서 제가 너무 불쾌하고 싫다는 표현도 서스럼 없이 하셨고요. 아침에 그 꼴을 당하고서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거나 말을 걸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시아버지랑 저 하나 때문에 아주 그냥 대판 싸우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싸우고 나면 시부모님 눈치를 보는 건 며느리인 저 하나뿐이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극단의 방법으로 집을 팔아버리고 우리끼리 더 싸고 작은 집으로 들어가 살자는 말까지 대안이라고 꺼내놨는데 뭘 들어도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이 집은 내가 미래에 아이를 낳고 살아가려고 재테크 겸 사놓은 집이기도 한데 이놈의 할방구가 뜬금없이 집 넓다고 쳐들어와서는 새댁이 새댁답게 살지도 못하게 하더니 급기야 집을 팔 생각까지 하게 만들다니요. 그러더니 제가 시아버지의 이 기가 막힌 행동의 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작년 말에 거의 또 몇 주가량 제가 남편한테 하도 방 안에 들어가 시부모님께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아버님 왜 저러냐고 나이 들어 노망 나신 거 아니냐며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랄지랄을 떨었더니 저를 향한 정이 뚝 떨어졌는지 시아버지가 점점 저한테 일부러 말을 거는 것도 자제를 하더니 올 초가 되어서는 급기야 우리 아가라고 하는 소름 돋는 소리를 뚝 끄더라고요. 저를 부를 때도 호칭이 따로 필요 없게 용건을 먼저 꺼내면서 말을 걸었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열불나게 제 뒤에 찾아와 어깨에 손을 얹거나 그 손이 허리로 이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변해버린 시아버지의 태도가 슬슬 마음에 들어 좋아 죽겠고 남편도 요즘 지 아버지가 행동을 자제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냐면서 괜히 다행이라는 듯이 마음을 놓았는데 문제는 진짜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제가 지 마누라가 맞긴 맞았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냥 며느리를 예뻐했다가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한 여자 혹은 마누라를 좋아라 했다가 마음이 식어서 정이 뚝 떨어진 것이란 마냥 행동하고 말을 하셨어요. 내내 저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집에 온 사람을 짜증나게 굴더니 급기야 당연히 지 마누라한테 저 보란 듯이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며 제 옆에서 시어머니께 아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별 치답지 않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변화를 다 목격하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 혼자 마음 주다 지 혼자 마음 쉬고 지 혼자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있는 꼴이라니. 진짜 나이만 먹었지 생각하는 건 초딩보다 못하구나 하는 생각에 이미 없던 정마저 뚝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정말 황당해 속이 터져버리겠는 소리를 들어버렸네요. 글쎄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상을 다 차리고서 시부모님을 식탁으로 부를 때까지도 저를 쳐다보기는커녕 차려준 밤에 고맙단 소리 한 번 안 하던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바빠 정신이 없다가 겨우 집에 기어들어와서 밥을 맛있게 먹는 저를 보고서는 갑자기 입맛이 떨어진다면서 들고 있던 수저를 놓고 옆에 있는 찬물에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라고요. 저게 또 뭔 말을 하고 뭔 짓을 하려 저러나 싶어서 그냥 무시를 하고서 열심히 밥을 먹었는데 물을 다 마시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던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식탁 위로 보이는 채 상체를 아주 그냥 위아래로 열심히도 째려보시더니 끝내. 아, 진짜 밥맛 떨어져서 더는 못 먹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살다 살다 나를 향해서 밥맛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구역질이 나서 먹은 음식을 밖으로 다 개워내고 싶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너무한다며 시아버지를 향해 말 좀 가려하라며 한숨을 푹푹 쉬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고 들고 있고 저는 저대로 시아버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글쎄 너한테 마음이 식어버렸다. 밥맛도 떨어지고 정도 떨어지고 우리 아가를 향한 마음이 확 식어버렸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집에서 도지살림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닌 새끼가 며느리한테 마음이 식었네 정이 떨어지네 어쩌네 하고 있으니 저도 시아버지만큼 그 순간 밥맛이 확 떨어져 버리면서 급기야 입안으로 쳐넣었던 몇 숟갈 안 되는 밥마저 다 토해내고 싶더라고요. 저도 시아버지 한 대로 밥 먹다 말고 아우 씨발 진짜 도를 넘네. 라면 숟가락을 밥상머리 위에 떨구며 놓아버렸고 급기야 자리에 일어나면서 뒤로 넘어진 의자를 주울 생각도 안 한 채 시아버지 자리로 가서는 입을 벌렸어요. 무작정 다가가서 입부터 벌려버리며 내가 만든 맛 뱉어내 하며 주둥이를 벌린 채로 싱크대까지 끌고 와 토를 해내라고 등짝을 후려쳐버리니 옆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혼내야 할지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저를 보면서 어째 말려보려고도 하다가 속마음 그게 아니셨는지 토할 거면 다 토하게 해야 해. 어중간하게 토하면 하루 종일 목구멍에 뼈다구가 걸려있는 기분이야. 하면서 저한테 노하우까지 전수를 해주는데 그 말에 저도 더 힘을 얻어서는 아주 그냥 시아버지 등껍질을 벗기겠다는 식으로 등짝을 후려댔고 시아버지는 토하는 척이라도 해야 제가 행동은 멈출 거라 생각했는지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진짜 토하겠다, 토하겠소. 하면서 제 앞에서 안절부절하다가 급기야 하세요! 하며 등짝을 더 후려갈기자 못 이긴 척 헛구역질을 하고는 이내 제가 힘에 붙인다며 때리는 걸 멈춘 채 제 입에 묻은 시아버지 침을 닦겠다고 물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얼떨결에 싱크대 안에 얼굴을 받고 있다가 물세례를 맞았고 저는 저대로 개의치 않은 채 혼자 손을 깨끗이 비누까지 묻혀 닦고 나왔어요. 더 이상 이 새끼랑 같이 못 살겠다고 제가 제 짐 싸서 집을 나왔어요. 잠이야 친정에서 자면 그만이었는데 부모님 걱정시켜드리기 싫어서 곧장 호텔로 들어갔고 물론 들어가면서 드는 돈은 남편 카드로 긁었네요. 남편은 그 사이 신혼부터 지 아버지 때문에 와이프랑 싸워야 하냐고 바락바락 따지다가 결국 자기도 와이프 따라가겠다며 제가 묵는 호텔로 찾아왔고요. 결국 저는 분명 집을 나오긴 나왔는데 남편이랑 한 호텔에서 같이 잠을 잤고 결국 저희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다음날 곧장 집을 내놨어요. 도저히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아이들 생각한다고 넓은 집에서 살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 이유가 도저히 없더라고요. 결국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그래도 이사가는 집에 자기들 묵고 잘 방은 있겠거니 하며 빌부트를 하다가 제가 절대로 합가는 없으니 길거리에 나가 잠을 자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제 짐을 하나둘 싸서는
그 집에서 들고 나오자 불안했는지 큰형님네로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당장 들어가 살방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말이죠. 결국 그 후 저희 부부는 무려 3주를 꼼짝없이 호텔에서 잠을 자며 신혼여행 온 것 마냥 호캉스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고, 시부모님은 저희가 집에서 짐을 다 빼서는 물류창고에 집어넣는 그 와중에도 텅 빈 집안에서 본인들 방 안에서만 틀어박힌 채 알아서 요리하고 먹고 자고를 하다가 결국 저희가 집을 빼던 날 덩달아 그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까지 설마 저희 부부가 자신들을 진짜로 쫓아낼까 싶었는지 집을 하나도 구해놓지 않고 살았던 집의 전세 문제도 해결을 안 한 채 그냥 무대포 마냥 가만히 있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오도 가도 못하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시부모님을 저희 형님네가 모셔갔고, 저와는 달리 굉장히 강단이 있던 형님과 사게 된 시아버지는 저하고 살던 것과는 아주 달리 아주 그냥 긴장이란 긴장을 가득한 채 사시다가 결국 본인들 돈으로 집 전세가 빠질 때까지 지낼 월세집을 찾아서 이사를 했다고 해요. 뭐 자세한 것은 저도 형님한테 욕이 섞인 채 전해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환영 못 받고 쫓겨나듯이 나가버린 것만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말년에 그게 무슨 망신의 맘고생과 몸고생이었는지, 덩달아 옆에서 시어머니는 무슨 죄이셨는지, 이번에 며느리들한테 번갈아가며 무시를 당하는 바람에 본인 노년이 상당히 걱정되는지, 노인네가 며느리들한테 안부 인사를 해오고 뇌물인지 뭔지 선물을 자꾸만 집으로 보내오는데요. 앞으로도 알짤없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노망나서 나이 들어도 합가는커녕 살고 있는 그 집 팔아 확 병원이든 어디든 최대한 저하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멀찌감치 유배견 요양을 보내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